2025년 ASUS 젠북 시리즈가 더욱 강력해진 인텔 에로레이크 프로세서를 품고서 나왔습니다. 이번 젠북 시리즈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모든 모델에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편의적인 부분을 강화했고요. 배터리 사용시간이 기존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증가하면서 생산과 효율성 모두에서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제품은 젠북 시리즈 중에서도 휴대성에 가장 특화된 14인치 모델이고요. ASUS 젠북 14 UX3405CA-PZ507W라는 제품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인텔 코어 울트라 9 2세대 285H 프로세서가 탑재돼서 강력한 멀티코어 성능으로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같은 고사양 작업에 유리합니다. 비교할 만한 비슷한 제품군으로는 갤럭시북 프로나 그램 시리즈가 있는데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가 없는 그들보다 작업에 더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4인치의 콤팩트한 사이즈에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H 프로세서가 더해진 거라서 가장 콤팩트한 노트북이면서 가장 강력한 노트북이라는 서로 반대 성향인 두 가지 타이틀을 동시에 붙여줄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녀석입니다. 또한 ASUS 젠북 시리즈이기 때문에 경쟁사 노트북 대비 가성비적인 모습도 두드러집니다. 메모리는 LPDDR5X 32GB가 들어갔고 7467MHz의 높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저장 장치 역시 1TB로 넉넉한 용량의 M.2 NVMe SSD가 들어갔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도 아주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윈도우 11 홈 정품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었는데도 실구매 가격은 190만원대로 살 수 있는데 비슷한 가격의 경쟁사 프리미엄 노트북을 구매한다면 성능, 메모리, 용량 어느 하나도 이 정도까지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시네벤치 R23은 멀티코어가 최대 18390점으로 저전력 고효율에 특화된 코어 울트라 7 258V와 비교하면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은 성능이 나왔고요. 코어 수가 동일한 25H보다는 근소하게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싱글 코어도 2095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코어 울트라 7 258V처럼 완전히 AI에 특화된 프로세서는 아니지만 별도의 NP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등 일반적인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 없겠고요. AI 성능을 측정하는 긱벤치 AI 결과는 영상과 같고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벤치 점수는 최고 9022점이 나왔고요.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는 4133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포트 로열의 경우는 2171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코어 울트라 7 25H보다 다소 좋은 그래픽 처리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 정도면 옵션 타입을 통해 적당히 고사양 3D 게임도 즐기기에 충분할 걸로 예상됩니다. ASUS 최고의 품질을 보여주는 ASUS 루미나 OLED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요. 14인치 16:10 비율에 2880x1800 3K의 고해상도를 지원해서 화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DCI-P3 100%를 충족하는 OLED 패널로 디자인, 사진 보정 작업에서도 아주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특히 My ASUS 앱을 통해 sRGB, DCI-P3, 디스플레이 P3 등의 추가 색상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작업 환경에 따라 필요한 색 공간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디자인, 영상 편집 등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더라도 안성맞춤이겠습니다. 화면 밝기도 400니트로 밝아서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나 야외에서 사용해도 어느 정도 잘 보이고요. 주사율은 120Hz로 부드러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피로하지 않고 게임에서도 좋았습니다. 특히 터치 디스플레이로 스크롤이나 확대 축소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2025) ASUS 젠북 14는 포기 실버와 폰더블루 두 가지 컬러로 출시했는데 리뷰에 사용된 ASUS 젠북 14 UX3405CA-PZ507W 제품은 폰더블루 색상을 채택했습니다. 예전부터 젠북 시리즈는 블루 색상을 줄곧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컬러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파란색이 좀 짙어서 원색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면 요즘 젠북은 파란색의 그레이 컬러를 많이 가미해서 좀 더 차분하고 모던하면서 세련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명이나 각도에 따라서 그레이 컬러로 보이기도 하고 좀 더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 하우징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상판의 매트한 느낌과 보들보들한 촉감이 매우 고급스러웠습니다. 또한 노트북 상판에는 ASUS 신형 로고를 상징하는 패턴이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게 연출되어 있고요. 왼쪽 측면 하단에 ASUS 젠북 로고가 고급스러움의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14인치라서 휴대성에서 압권이었는데요. 특히 두께는 가장 두꺼운 부분이 14.9mm로 굉장히 얇게 잘 빠졌고요. 스펙상 무게는 1.28kg인데 실제 전자저울에 측정해보니 1273g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스펙과 동일한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인텔 코어 울트라 9을 탑재한 가장 빠르고 가벼운 노트북이 실현되었고요.
이 작은 크기에도 풀 알루미늄 메탈 바디라서 실제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H 등급의 내구성 강도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튼튼하기까지 합니다. 구성품으로 포함된 어댑터는 65W USB-C 타입 PD 충전기로 제공됩니다. 케이블 길이가 길어서 선을 길게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편하지만 깔끔한 걸 선호하는 분들은 220V 전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65W급 USB PD 충전기를 따로 구매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14인치로 콤팩트하기 때문에 키보드는 숫자 패드가 빠진 텐키리스 레이아웃이 적용되었고요. ASUS 에르고 센스 기술이 적용돼서 인체공학적으로 뛰어난 경험을 선사해줍니다. 최상의 라인업 젠북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반응성 좋고 부드러운 키감의 타건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영티어 프로 인공지능 비서 코파일럿 바로가기가 빌트인되어 있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데 좀 더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해줍니다. 모니터 상단에 FHD의 선명한 IR 웹캠이 탑재되었습니다. IR 카메라로 얼굴 인식으로 윈도우 보안 잠금을 설정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확실하게 사생활 노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마이크에는 AI 노이즈 캔슬링, 백그라운드 블러, 시선 교정, 오토 프레이밍, 3DNR 노이즈 저감 같은 AI 기술이 들어가서 화상-A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 3.2 제넌 타입 A 포트 1개, 오른쪽은 썬더볼트 4 단자 2개,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HDMI 2.1 단자 1개로 구성되었고요. 부족하지 않은 포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노트북에서도 주로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포트 구성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 품질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만 카돈 인증을 받은 돌비 애트모스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을 갖춰서 음악 감상이나 영화를 볼 때 정말로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웬만큼 좋은 스피커나 헤드셋이 아니라면 젠북의 내장 스피커가 더 좋을 듯 합니다. 오버워치2는 1920x12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했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38, 최고 58, 평균 49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97, 최고 163, 평균 127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는 실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배틀그라운드는 1920x1200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했고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32, 최고 53, 평균 44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66, 최고 122, 평균 97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매우 낮은 옵션에서 최저 60프레임 이상 방어하면서 쾌적한 실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같은 트리플 A급 게임은 1920x1200 해상도, 그래픽 울트라 설정에서 최저 29, 최고 41, 평균 34프레임이 나왔고요.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41, 최고 62, 평균 50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리플 A급 게임 역시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만 아니라면 옵션 타입을 통해 해볼 만한 수준을 보여주었고요. 코울트라 7 25H 노트북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그래픽 성능이 좋은 코울트라 7 258V에도 엎치락 뒤치락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코울트라 9 285H 프로세서 탑재로 경쟁사 대비 성능에서 많은 우위를 가져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4인치의) 콤팩트한 노트북이라서 발열이 조금 걱정된 것과는 다르게 실제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 CPU의 온도는 평균 75°C 정도로 굉장히 착했고요. 장시간 게임을 해도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성능 저하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콤팩트한 노트북에서 이 정도까지 발열과 퍼포먼스를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요.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을 영상처럼 구역을 나눠서 온도를 측정해봤는데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 게임 중 플루드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키보드 상당 중앙과 우측 부분, 하판에서 다소 열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위치는 아니어서 실제로 열감을 느낄 새는 없었습니다. 소음은 키보드에서 6cm 정도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아이들 상태에서 27에서 28dB로 측정되었고 게임 중 플루드 상태에서는 최대 49에서 50dB로 측정되었습니다. 1세대 코울트라 7이 탑재된 ASUS 노트북보다 플루드에서 5dB 이상 조용해서 고사양 작업에도 거슬리지 않는 팬 소음으로 좀 더 쾌적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14인치로) 콤팩트한 크기에도 75W의 여유 있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방전 배터리를 49분 만에 6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술과 기존 15시간 사용량이었던 게 18시간 연속 사용으로 늘어나면서 외출 시 배터리 충전 없이 좀 더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80%, 사운드 크기 10, 넷플릭스 영화를 8시간 동안 시청해보았을 때 73%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27%가 남았고요. 실제 동영상 감상 기준으로 최대 11시간 정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이번 ASUS 젠북 14 UX3405CA-PZ507W 노트북의 특징은 가격은 싼데 성능은 더 좋은 갤럭시북 프로 같은 노트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보면 그램이나 갤럭시북 프로와 휴대성이나 기능은 거의 같은데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H를 품어서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게임 벤치마크 성능 같은 걸 봐도 코어 울트라 7 255H와 비교해서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쟁사 프리미엄 노트북 대비 가격까지 더 저렴하니 이번 ASUS 젠북 14를 추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스펙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 모니터, 착한 발열, 조용한 소음, 스로틀링 성능 저하 없음, 넉넉한 용량, 오래가는 배터리 등 노트북을 완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더 만족감이 컸고요.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H라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모니터 색전율 등의 옵션까지 좋지만 또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개발자, 디자인 편집자 같은 전문가부터 가벼운 노트북, 사무용 노트북을 찾는 대학생, 직장인 분들까지 두루두루 널리 추천하고 싶은 노트북입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리다의 택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